오늘 사실 지난주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타이밍 생각을 잘 못하다가 큰 프로젝트를 건드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좀 있어 보이는 스튜디오로 이렇게 왔습니다. 데블스 플랜 시즌2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 2에 나가냐는 질문 정말 많이 했거든요. 좀 계속 오잖아. 2에 나가냐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네요. 청소 이모가 연락 오신 거네. 2가 작년 가을께에 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5월 6일 날 첫 공개를 앞두고 있고 끝까지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로서 프리뷰 및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그럴듯한 스튜디오를 빌린 뒤에 특급 게스트, 이 누추한 채널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게스트분을 불렀고, 출연자가 결정된 기사를 보고 얘가 나와? 할 정도로 제 지인들이 좀 있어요. 지인들도 있고 아예 전혀 모르는 한 4분 정도도 나오시더라고. 출연자분들에 대한 기대라든가 방송인들 혹은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인성까지 알고 있는 이런 출연자들을 하나하나 좀 찝어가면서 프리뷰를 해볼 예정이고, 이제 오신 게스트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지 그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초특급 게스트분 2분을 모셨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종현 PD님과 저와 함께 결승을 했던 궤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누추한 곳에 이 귀한 분들 2분께서. 아이고, 아닙니다. 멤버 공개를 한 게 벌써 한 3달 됐나요? 좀 됐죠? 네. 2분이 늘었어요, 14분. 특별히 2분을 더 추가한 이유가 있어요? 룰적으로 이제 손을 보는 과정에서 탈락자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강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좀 가능하다면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앞으로 계속 시즌이 진행될수록 나중에는 막 한 30명씩 나오고. 오징어 게임 되는 거야,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일반인 참가자분들이 매력이 좀 있다 보니까 뽑는 과정에서 좀 이분은 좀 아무래도 뽑아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4명이 더 들어온 거 아닌가. 왜냐면 제 주변에도 지원했다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갖고 야 이거 치열했겠구나. 저는 이제 당분간은 서바이벌 경험이 없으신 분만 당분간은 출연시킬 계획이어서 이제 서로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철학이 또 네네. 있으시니까. 뭐 철학 때문이라기보다 당분간은 그런 색깔을 조금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근데 뭐 언젠가는 뭐 유경험자도 모아서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아닌 서바이벌에 특화된 형태로 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죠? 뭐 아무래도 이 생경한 환경에 떨어졌을 때의 그 변화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해봐서 알겠지만은 그게 이제 사실은 첫 출연에서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즌 1과 다른 점이 14명으로 2명이 늘었다는 것과 감옥이 대형화돼서 절반이 간다고요? 어떻게? 네네네. 그러니까 침대가 예고편에 막 이렇게 6개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매치 끝나고 피스 보유량에 따라서 절반은 생활동, 절반은 감옥동 이런 형태예요. 파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계급화되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러면은 전원이 피스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안 나오게끔 룰을 만들었죠. 맨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럴 뻔했네. 한 생활동에 대부분 모여있고 감옥동에 조금 있으면은 메인 매치 때 갈등이 막 서로 얘기되면서 풀려나가고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갈등이 안 풀리는 거야. 나눠져서 생활을 아예 하니까. 되게 단단해질 것 같아. 그런 부분도 있고 오해가 안 풀려. 제가 내 뒤통수 쳤어 뭐 예를 들어 그런 째려보면서 감옥을 갔는데 다음 메인 매치 할 때까지 오해가 안 풀리는 거야. 예를 들어 미안한 게 있으면은 돌아와서 이제 뭐 이거 뭐 줄게 피스 줄게 뭐 이런 식으로도 회유가 되는데 그렇네.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는 왜냐면 그게 있었잖아. 맞아, 감옥 맞아, 2명을 맞아. 제외하면은 조금 억울한 사람한테 본 사람이 피스로 달래주면서 요 밸런스가 맞아졌잖아. 감정적 밸런스가. 고생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하나 줄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없는 채로 다음 매치까지 들어가니까 완전 파벌이 2개로 나뉠 수밖에 줄 수 없겠네.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감옥동에서 또 생긴 게 감옥 매치라는 게 생겨서 감옥동에 간 친구들 중에 한 명은 그날 떨어져요. 그러니까 감옥동에 간다는 건 내가 오늘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그쵸. 겁을 먹고 가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감옥이 공간이 좁고 잠이 불편하고 먹을 게 부실해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그 감옥동을 갔다는 거는 감옥 매치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감옥
게 오기 싫은 이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메인 매치는 내가 생활동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계급 상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동 출신들 안에서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감옥동이 좀 서사가 조금 많죠. 그래서 그게 좀 핵심적으로 변화한 거고 그거를 상징하는 게 그 감옥 매치를 하는 방 데스룸이어서 이제 부제도 데스룸이 된 거죠. 예, 14명 중에 제작진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을 만들었네 이런 출연자들도 있죠. 기대할 수 예,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게 한 5일 차쯤 넘어가면은 이미 변한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주일 합숙의 묘미인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연락처 끊고 그 안에 가둬놓으면은 그 안이 지구가 되니까 카메라를 최대한 가렸지만 그래도 의식을 해요. 한 며칠간은. 그치 근데 한 3일 이 정도 지나면은 우리 약간 비문증처럼 뇌가 지워. 그러니까 이제는 찍던 말던 뭐 어쩌라고. 이제는 그냥 이게 현실인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군대만 해도 휴가 나오면 군인인 걸 까먹거든? 까먹어요. 진짜. 약간 그 기준되는 시간이 4일 내지 5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험한 꼴 안 보려면은 한 이틀 안에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3일부터 가면은 이제 나와. 그치. 그래서 험한 꼴 안 보려면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쨌건 멤버들을 모집을 섭외를 하시면서 원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다음 그 전에 이제 지니어스 시절의 경험도 있으시고 이번엔 궤도 같은 놈은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단단히 좀 벼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유튜버 이런 분들이 좀 이번엔 적은 것 같아요. 이번엔 궤도나 뭐 준빈이라든가 이런 파워 유튜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티노님이 또 굉장히 또 저도 티노님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서 진짜? 네. 티노는 일반 전형으로 신청한 사람이에요. 지원자예요. 우리도 많이 봐요. 보드게임 엄청 뭐랄까 좀 연구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말 구매도 안 하고 룰 소개 영상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익숙한 사람인데 지원한 거예요. 되게 특색 있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막 뭐랄까 멘트도 개성이 있고. 최연장자였죠 그분이. 그래 그렇죠. 나이도 근데 이 사람 입에 형이 붙어가지고 아무한테나 다 형님 이러고. 방송을 보면 또 누가 있나 하면 제가 한번 명단을 볼게요. 규현 씨, 강지영 씨 같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 연예인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 윤소희 씨 정도가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알만한 분들이고 그다음 뭐 정현규 씨라든가 정현규 씨도 뭐 지명도는 있죠. 그렇죠. 그다음 뭐 저스틴 민. 저스틴 민이 드라마로 봤을 법한데 이름을 모르는. 그렇죠. 얼굴은 낯이 있고. 저스틴 민도 되게 생경했을 거예요. 저스틴은 자기 동네에선 셀럽인데 여기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 누구 이러니까. 코넬대 뭐 이렇게 나 있던 것 같은데. 너무 똑똑하시던데. 근데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셨고 지원할 때 저 보드게임 좋아해요 이러면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은 뻔하게 나오는 막 파티게임 같은 거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그걸 좋아한다고? 약간 이제 이런 시즌3 지원하시는 분들 약간 참조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이제 세븐하이나 이승현 씨 같은 준방송인이라고 해야 되나? 세븐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 플레이어로 이제 이름 알리고 그다음에 자기 DJ를 하고 있거든. 제 대학교 후배입니다. 세븐하이 씨. 그다음에 이제 이승현 씨는 미스코리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 분들 손은유 씨 변호사고 박상현 씨는 의대생, 김아린 씨는 의사, 그리고 최현준 씨 모델이고 우리 이세돌 구단님이 안 나온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이세돌 씨 섭외 얘기를 너무 궁금하잖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일반인들은 무슨 기준으로 엄청 많이 지원하셨잖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나 캐릭터를 많이 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시즌 1을 해서 이 궤도라는 캐릭터 때문에 생기는 스토리가 시즌 1을 지배했듯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결국은 어떤 출연자가 나오느냐가 그 시즌의 스토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뭘 그래?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그거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다른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또 비슷한 스토리가 되니까 또 이제 그거는 뭔가 배제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또 다른 뭔가를 생성할 수 있는 출연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다들 자기는 궤도 같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통 면접이 시작되곤 했던 것 같아요. 궤도 같으면은 잘리겠구나라는 걸 딱 이미
야 이거 서바이벌을 연출하면서 못 봤던 캐릭터들을 발굴하는 게 그 일반인 출연자들을 볼 때 최우선이고,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처음 보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우선적으로 하고 게임 실력도 보는 거죠. 원에 또 그리고 비판받았던 게 너무 질질 짠다. 울 것 같은 애들 안 뽑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저희랑 대화할 때 우는 거 싫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자기는 울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이제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고 싶은 그러니까 요런 말 하면 잘리겠구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류애 얘기했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이제 인류애를 정말 이제 극도로 이제 거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애란 말 한 사람 없었죠. 나의 그 서바이벌 연출 통틀어서 인류에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쵸. 시즌 1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죠. 우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을 찾는 거니까. 하석진은 이랬는데 난 이럴 거다.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처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 들어갔으니까 어리버리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시즌2는 원을 충분히 복습할 거란 말이죠. 학습하고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데뷔만 해도 눈물도 덜 나고 데뷔만 해도 뭔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출연자들이 안 울었을까? 그래도 울어. 알고도 당하는 게 눈물입니다. 과학인가요? 그럼요. 알고도 당해요. 폭삭 속았수다. 안 보셨어요? 넷플릭스잖아요. 안구건조 중에 좋더라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출연자가 공개됐을 때 가장 이슈가 된 분이 우리 이세돌 구단님. 제가 이제 바둑기사들을 섭외를 그동안 쭉 해왔는데 사실 바둑기사님들이 그렇게 막 성격이 막 외향적이고 이런 분은 별로 없는데, 워낙 이세돌 사범은 어떤 한 제네레이션을 이루는 바둑계 안에서도 그만큼 대단하고, 이세돌 씨는 성격 자체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유명한 뭐 10번기 얘기도 있는데, 그 10번기라는 게 10번의 게임을 그냥 둘이서 하는 거예요. 이 10번기를 한다는 게 커리어를 걸고 하는 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긴 사람은 몇 억, 진 사람은 몇 억 이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세돌이 그거를 이긴 사람은 그냥 다 갖기로 하죠. 승부사네, 승부사. 어떤 그저 승부를 즐기는 사람. 기질적으로. 네, 그리고 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자신 없어요, 질 자신이 뭐 이런 거죠. 그 아무나 하는 말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떤 되게 촌철살인의 그런 성격인 거야.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담아두지 못하는. 그래서 섭외 과정에서 어렵지 않았어요? 하시고 싶어 했어요? 전화하면서도 안 하실 거야 하면서 전화는 뭐 엄청 많이 미리 해놓거든요. 데블스 플랜이 한번 공개가 됐으니까 저거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 됐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네, 왜냐면 그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가 그 알파고랑 붙은 이유도 있어요. 보통은 컴퓨터 같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수를 내다보고 두는 바둑이에요. 뭐 조은현 님도 그랬었고, 굉장히 계산하는 바둑. 알파고가 계산의 정점에 있는 바둑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붙었을 때 계산 대 계산이면은 그게 과연 의미가 있냐. 구단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알파고가 붙게 된 거예요. 굉장히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플레이를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 데블스 플랜도 너무 잘 맞지 않나? 네, 그런 생각했거든요. 섭외 됐다고 들었을 때. 봤을 때 누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번에 딱 출연자 공개되고 출연자 예고편 공개했을 때. 기대되는 사람. 저는 일단 우리 윤소희 배우님. 소희. 네, 제가 워낙 친하기도 하고 뭐 기대라기보다는 걱정이. 나도 그랬어. 네, 너무 착해요 이 친구가. 그래갖고 저 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게 되게 큰 친구예요.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는 친구고. 그렇죠. 근데 걔도하고는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윤소희도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궁금했고. 그래서 또 강지영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의 모든 시즌에 아나운서가 한 명은 출연하는데, 그렇네. 혜성이도 우리도 혜성이 나왔었고. 근데 아나운서가 되게 재밌는 직업인 게 연예인인 듯 하지만 조직 생활도 하는. 그쵸.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진 직업이 진짜 거의 없어요. 화려한 연예인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사회생활에 그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다 겪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직업이어가지고 아나운서는 늘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소위 사회적 지능을 굉장히 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사실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정 아나운서 딱 나왔을 때
과연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쵸. 그런 고민을 했는데 퇴사 뉴스를 보고 뭔가 했구나. 뭔가 보여줬구나. 그런 좀 확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이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어떤 여론에 휘둘리는 경향이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그 개인의 그 매력이라니까 호감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사람은 괜히 호감이 안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호감이 안 생기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싫고 이 사람하고 게임을 같이 하기가 싫어. 근데 감독님이 이러다 갑자기 괜히 호감이 안 생기는 사람 저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제가 아닌 거죠. 연예인이라는 거는 그 호감이라는 게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규현 씨가 얼마나 스윗한지 몰라요. 진짜로. 맞아.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함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 예고편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네. 무슨요? 제가요? 막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성품이에요. 규현이의 성품이 막 이렇게 나대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맞아. 그 이번에도 또 포커 플레이어 세븐나이가 그거 항상 그 포커 플레이어를 한 번씩 넣잖아요. 승부에 익숙하다는 그 직업적인 그거 자체가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세븐아이 씨가 이제 성격적인 측면에서 남한테 양보하고 약간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인터뷰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세븐아이 씨 섭외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오랫동안 알았으니까 세븐아이 어떠냐고. 전 세븐아이라는 말이 약간 익숙하죠. 세븐아이가 누구지? 정승묵 씨. 하다가 어울릴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 친구 서바이벌에 나가는 거 나도 궁금하고, 그리고 자기 몫은 해줄 것 같다. 뭐가 됐건 어떤 면이 됐건 방송에서 보여줄 거 있을 것 같다 해서. 우리 또 레퍼런스 체크 그쵸, 차원에서 그쵸. 전 직장에 물어보듯이. 그렇죠. 이름도 하이가 좀 들어가 있는 게 뭔 상관이야. 좀 하이 쪽이다. 저질로 하네 방송을. 하이 얘기하는데 하이 얘기하는데? 원에 비해서 투 이럴 것 같다. 원 때 준비 못했던 거 이거 생각 못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네 하면 2에 더 적용이 되니까 내러티브적으로 더 풍부해요. 근데 물론 원은 원 나름의 되게 유니크한 스토리도 있었고 이시원 하석진의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로맨스라고 그걸 생각들 많이 근데 하시더라고요. 되게 로맨스처럼 보이니까. 이번에 2도 멤버를 보니까 그 비주얼은 거의 솔로 지옥이에요. 네, 몸도 막 좋고 막 이래갖고 3는 아예 로맨스를 넣어서 사귀면은 피스를 받아. 아니 사귀면. 그래서 사실 졸업할 때 하트 모양으로 나면서 나중에는 여러 명 사귀어서 한 명은 피스 막 50개야. 아니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근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거 좀 이상하다 쟤네 뭐 이렇게 느끼는. 또 이제 저 럼라충이라서 그러니까 시즌 3 이제 데스룸의 뒤를 잇는. 러브룸? 좀 이상하잖아. 러브룸. 좀 이상하죠? 누가 기대되는 사람 있어요? 그 우리 모델 최현준 최현준. 님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카리스마 최현준도 문제적 남자에 나왔던 거 알아요? 옛날에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 이번에 데블스 플랫 나가는데 문남에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봤어. 지금 얼굴이 없어. 완전 말도 안 되는 애기 같은 애기가 애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정변을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은 그 얼굴. 그래서 거기서 문제적 남자인데 요요를 막 하는 거예요. 요요가 자기의 그 특기인 거야. 평생의 필살기인 거야. 그래서 요요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눈이 이렇게 동그래져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꽂혔어요. 내가 여기 한번 씹어 먹었다 이런 그 뿌듯한 얼굴이 딱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친구 어쨌든 카이스트 공부 열심히 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모델 픽업이 돼가지고 생로랑 모델이잖아요. 카이스트에서도 이 친구가 아마 수리학과인가 그럴 거예요. 네. 거기 쪽은 진짜 천재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형규 씨 같은 경우도 방송 경험이 있고 또 수많은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분인데 어땠어요? 그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정영규 씨도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 부승관 씨가 추천했어요. 아 진짜? 승관이가. 정영규라는 친구 있는데 저랑 전혀 달라요. 이렇게.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얘도 멘사회원이고 서울대 육수에서 간 거 아시죠? 육수를 했어요?
미미미누보다 앞섰네요. 진짜 근성으로 막 공부 부심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머리 쓰는 거 좋아하고 이래서 뭐 워낙 또 매력이 있잖아요. 잘생겼어요. 네, 만화 주인공 같아. 한승연애 때 딱 하는 멘트 보면은 이 친구 머리가 진짜 좋구나. 딱딱 그 포인트를 아는구나 이런 되게 매력적인 친구야. 나흘 후면은 이제 공개를 해요. 첫 주차 이번에도 4, 5, 3인가요? 아, 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또? 피디님의 하이라이트는 몇 주차입니까? 마지막 주차입니까 혹시? 1, 2주차 넘어갈 때도 재밌고 3주차도 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3주차는 갈등이든 우정이든 뭐든 이렇게 무르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조금 관계적 이슈가 좀 확실히 있고 시즌을 정의할 만한 이슈가 딱 터지죠. 3주차는. 첫 주차는 무슨 마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주차는 이제 캐릭터 보는 맛이죠. 애정을 누구에 네. 쏟을까? 특히 첫 회가 이제 보통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보통은 이제 하는데 아마 첫 주차는 마피아 게임 류가 나오겠죠. 그래야 이제 매력을 보니까. 그리고 사람 대하는 법이 나오니까. 네, 맞아요. 시즌 1 출연자로서 시즌 2 제작할 때 어떤 뭐 피드백 같은 걸 줘서 그게 뭐 반영된 게 있는지 애들 인간 자체가 피드백이죠. 저는 12회 내내 피드백을 줬는데요. 12회 내내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빈틈 많다 막 이런 느낌이죠. 형님 이거 좀 보강을 해야겠는데요. 이러면 우리 다 살아나가요. 근데 이게 아니 저는 정말 시즌 2가 얼마나 정말 이 치밀해졌을까 그런 게 좀 기대가 너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지나고 월요일만 버티면 화요일 날 공개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첫 주차 기다리시는 팬분들한테 한마디씩. 첫 주차 어쨌든 여러분이 응원하고 싶은 플레이어를 고르는 시간이니까 한번 싹 보시고 그리고 바뀐 룰이 이 시즌의 스토리를 얼마나 뒤집어 놓을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저도 애정이 가는 분들이 많은데 한 분을 골라서 그분과 함께 여정을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은 골고루 애정을 좀 뿌려가지고 관계성을 보는 것도 좋고 데블스 플랜 시즌 2 저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5월 6일 4시에 오픈됩니다. 데블스 플랜 시즌2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첫 주차 리뷰 다음 주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같은 마음으로 또 만나시죠.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봐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시즌 2는 분명히 보강될 거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저 같은 사람 나오면 1주차에 바로 집에 가는 형태로 보강이 될 거다. 예.